2라운드 4경기 2국입니다. 수리안 합천의 김기용 선수, 홈앤쇼핑의 김창훈 선수의 대국입니다. 홈앤쇼핑이 1승을 먼저 거두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장고대국 2국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이제 김기용 선수는 이제 바둑팬 분들이 그래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선수가 되겠고요. 이제 궁금했던 건 이제 김창훈 선수예요. 김창훈 선수가 과연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지금 좌기가 지금 백이 잡혔어요. 건가요? 네. 꽤 이거는 잡힌 거겠죠? 여기가 막아도 이제 치중을 가게 되면 네. 두 집 난나고요. 이게 선수라고 봐야 되니까 네. 수상전이 백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수상전 자체가. 그럼 꽤 크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백도 그래도 이쪽은 잡혔지만 상변이 있고 이쪽이 좋고 무엇보다도 이쪽 형태가 지금 정리가 덜 됐기 때문에 네, 상황은 좀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일감으로 봤을 때는 좌격집이 상당히 큰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좌하기가 잡혀 있고 좌변. 지금 백이 빵따냄을 한 모양으로 봐서는 좀 한 차례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꿔치기의 흐름이었을까요? 네, 그런 흐름으로 좀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백이 이제 여기가 봉쇄만 시킬 수 있다면 놓고 다녀야 되니까 그것은 괜찮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여기를 늘어야 봉쇄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것은 한 칸을 띄게 된다면 이 봉쇄가 좀 쉽진 않아요. 봉쇄 되더라도 흑의수가 좀 많이 늘어서 손 뺄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늘게 되는 것은 이걸 끊고 밀었을 때가 문제예요. 이쪽은 단수 맞는 순간에 바로 장문에 걸리기 때문에 응수가 필요하죠. 근데 백에 가장 최강의 응수가 있는데 이게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젖혀서 최대한 빡빡하게 받는 거죠. 여기가 절묘한 모양인 게 쉬면 얼핏 보면 장문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살며시 나가면 이게 이 봉쇄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아, 그렇네요. 네, 끊기게 되면 이거는 큰일 나죠. 네. 김기용 선수가 지금 이 느는 수 되는지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쪽 형태에 대해서는 백이 이제 막으면 흑이 여기 차단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끊기는 순간에 입구까지 선수가 들으니까 이거는 괴롭죠. 네. 이걸 둔다면 흑은 젖히고 호구 쳐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따로 처리를 해야 되네요. 네, 좀 가볍게 처리를 하는 거죠. 반대로 이걸 늘고 있게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일감으로는 뭐 좀 가볍게 모자를 씌운다든지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이 네, 괜찮아 보입니다. 네. 걸쳐도 되고요. 이쪽 모양은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백이 이 정도 처리하기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길 젖혀서 오히려 전체를 본마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연결하게 되면 뭐 붙여 나온다든지 해서. 네. 집으로는 이 편이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체적으로 김기용 선수가 반상이 어느 쪽을 보고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수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시간은 17분 남았고 김창훈 선수는 이제 6분 40초가 남았네요. 일지명 맞대결 장고대국 2국입니다. 자, 두 기자는 첫 대국을 펼치는데요. 랭킹으로는 김기용 선수가 크게 앞서 있는데요. 네, 김기용 선수가 53이죠. 네. 퓨처스 리거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랭킹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홍기표 선수가 51위에 자리해 있고요.
홍기표 선수도 있겠네요. 민상현 선수가 43이고요. 네. 세 번째겠습니다. 홍기표, 김기용 선수 순으로. 퓨처스리그 1지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깝게 바둑리그에 선발 못된 선수들이라서 네. 랭킹들이 전체로 다 높습니다. 이 정도의 랭킹이라면 KB 리그에 발탁이 되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한 네. 그 정도의 높은 순위인데요. 보통 다 이제 50대고요. 네. 이제 민상현 선수만이 이제 43위.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바둑리거로 뽑혀야 되는 그런 랭킹이죠. 네. 지금 9개의 팀이 있고 5명의 바둑리거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잡아도 이제 45등까지, 45위까지는 이제 뽑히는 것이고 네. 무엇보다도 지금 군대 가 있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상위 랭커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50대까지도 뽑힐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랭킹만 놓고 보면은 사실 민상현 선수는 좀 안 뽑힌 것이 좀 아깝게 느껴질 텐데 공교롭게도 또 첫 판은 또 졌어요. 근데 또 퓨처스리그에서. 네. 아직 라운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또 본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네. 이번 KB 리그 1라운드에서 퓨처스 리그의 홍기표 선수가 오더에 KB 리그 오더에 등판을 했고요. 또 네. 2라운드에서도 퓨처스 리거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라운드 오더가 발표가 되었죠? 네, 이제 킥스에서 이제 김지석 선수가 이제 빠지게 됐고요. 네. 그 자리를 대신해서 김상천 선수가 오더에 이름을 올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변상일 선수가 변상일 선수가 아니라 이동호 선수죠. 이동호 선수. 정관장왕 지난 이동호 선수가 빠지면서 네, 그 자리를 안조영 네. 선수가 메우면서 또 대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기용 선수의 장구가 점점 네. 길어지고 있죠.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김기용 선수에게 시간을 조금 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할 수 있는 곳은 역시 우상기와 이쪽 좌기 쪽인데요. 우선 좌하귀가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 자리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흙이 이제 이곳을 단수로 치면서 정리가 돼버리면 놓고 따낼 일이 없죠. 그리고 흙집이 더 불어나기 때문에 뭔가 이것은 백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늘어서 어찌됐건 간에 조여 붙이면서 놓고 따내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나 이제 느는 수는 역시 끊는 반격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싸움에 깊은 수익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싸움이죠. 네. 또 흑의 반발 수단도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김기용 선수의 장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김기용 선수에게 시간을 조금 더 드리면서 자, 3국 속기 대국의 승자 김기범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범 선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김기범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홈앤쇼핑이 1승으로 앞서 나가게 되었는데 승리 소감과 함께 오늘 대국 어땠는지 총평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긴다는 생각은 못 했었는데 이겨서 기분 좋은 것 같고요. 바둑은 초반에 좀 제가 착각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좀 어렵게 될 거라 봤는데 상대도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엄청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네. 네. 스튜디오 대국은 경험이 많지는 않으시죠? 거의 뭐 제가 할 일이 잘 없어서 네.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약간 긴장은 되는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네. 앞서 뭐 정신이 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또 말 속에서 긴장감을 또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흑백 모두 좀 착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좌상기 부분이 좀 가장 어려웠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땠을까요? 저한테서 좌상기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기준으로. 네, 초반에 네, 제가 잘 모르는 변화라서 그냥 제 생각대로 뒀는데 별로였던 것 같아요. 초반에 확실히.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정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평소에도 좀 포커페이스가 유지가 잘 되는 스타일이신가요? 어떤가요? 예전에는 제가 되게 이게 얼굴에 드러났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약간 좀 마음을 비웠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서 별로 이제 약간 얼굴에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김기범 선수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둑 팬분들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본인을 좀 소개하는 자리를 좀 마련해 드리고 싶거든요. 네. 네. 네, 뭐 좀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하시면서 네. 좀 네. 자기 PR도 섞여 그렇죠.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를 잘 모르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 홈앤쇼핑팀 퓨처스리그 이지명 김기범 2단이고요. 나이는 올해 23살이고 앞으로 TV에서 또 많이 보시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네, 또 이 선수의 간략한 소개가 있었는데 네. 기풍 오늘 저희가 한 판 봤어요. 이 한 판으로는 김기범 선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기풍 소개도 약간 해주신다면요? 되게 복잡한 걸 좀 싫어하는 기풍인 것 같고요. 집바둑이 좋은데 뭐 글쎄요, 그냥 싸울 때는 또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니까 네. 그냥 상황에 맞게 두는 기풍이랄까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판마다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자주 인사를 드린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때마다 또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홈앤쇼핑의 김기범 선수 승자 인터뷰로 만나보았습니다. 네. 연구생 때부터 이렇게 말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네, 좀 유쾌한 인터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김기용 선수가 상당히 우상기를 되게 쉽게 처리를 하네요. 그냥 연결을 해두었는데요. 네, 좀 싱겁게 느껴지는데 여기 이제 받아두더라도 좀 안정감이 생겼죠, 형태가. 다 넘어가면서 이쪽에 진출이 했기 때문에 견제도 되고요. 지금은 손 빼기는 어렵습니다. 그 백이 이렇게 단순하게 도주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도준다면 흑이 손 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발빠르게 이쪽을 먼저 간다든지. 그러나 백은 이제 젖히는 게 아니라 치중을 가요. 그 자리 좋긴 좋은데 두터운 자리죠. 네, 이건 집의 손실만이 아니라 전체 대마가 이제 뜨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이 돌이 뜨게 되면은 여기 침투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또 백집이 굳혀질 수도 있고요.
여기가 계속 두고 싶었나 본데요. 네. 지금 혹시 뭐 축간기가 있었을까요? 그러면은 이쪽이 백돌이 오게 되면서 받게 되면 이 전투에서 다른 변화가 생길까봐. 네, 아까 제가 이 변화 보여드리다가 지금 말았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느는 것은 단수를 쳤을 때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축에 걸리죠. 네, 이 소리에 걸립니다. 그래서 느는 것은 힘들고요. 이쪽을 늘어야 되거든요. 씌우게 된다면 이제 이 축이죠. 네,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 역시 계속 나가 보겠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었네요. 근데 굳이 이쪽이 없더라도 축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쪽 두 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어차피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는 것은 자체로 이 느는 수가 신경이 쓰였다라고 봐야겠네요. 김창호 선수는 김기용 선수가 장고를 할 때 아마 이렇게 늘어오는 수법이 가장 껄끄럽게 느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을 하고 있었고, 그러나 백이 이쪽을 이제 두었기 때문에 오히려 찬스다, 이쪽 바디 찬스다라고 보고 네, 지켰다고 봐야겠네요. 네, 김경원 수도 지금은 이쪽을 치중 가서 네, 흑의 안형을 파워하고 싶거든요. 그 이돌이 좀 떠야만이 이쪽을 이제 흑이 들어갈 생각을 못 하게 되고,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쪽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은 네, 시작을 그 치중으로부터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네. 자, 흑의 안형을 파워하면서 전체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확정가인데요. 이제 이수를 두면서 10, 20, 22, 24, 25, 30. 쉬운 즈이에요, 쉬운 즈. 엄청 크죠. 네. 100은 네, 저 10, 12, 20, 약 25집. 네, 이쪽까지 뭐 30 정도 된다고 보고요. 이쪽에서 20집 정도는 만들어야지 20집 이상 만들어야겠네요. 왜냐면은 이쪽 집 그리고 사는 과정에서 집이 또 생기니까. 날짜를 왔고요. 이거는 위로 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는 것은 밀게 되면서 네, 흑의 자세가 자연스럽게 잡히죠. 근데 이렇게 두고 맞고요. 이 형태는 이제 백도 자세가 좋아지고요. 흑이 못 살아 있잖아요. 네. 못 살아 있으니까 이 그림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흑도 중앙으로 행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안형을 만들어가네요. 네. 뭐 현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보통은 나가고 싶은데 좀 낙이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괜히 나갔다가 안형 뺏기고 네. 몰리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뜻이 백돌이 쌓이잖아요. 이런 흐름으로 쌓이면은 네. 그러니까 이런 붙이는 끝내기가 거의 공짜로 될 수가 있어요. 이쪽에 안형의 파워가 두려워서 이제 받게 되고 그럼 집으로 백이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괜히 이쪽 중앙으로 나가는 것이 득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차원 수의 바둑이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바둑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탄탄한 기본기가 느껴집니다.
다시 위로 눌러가면서 안염을 파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창원 선수가 지금 40판 뒀거든요. 이제 50판을 채우게 되면 이제 랭킹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네. 올해가 상당히 좋아요. 9승 4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높은 순위로 진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아주 높기는 힘들고요. 네. 100위권 가깝게 진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네, 김규용 선수 하면은 이제 정말 끈기 있게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정말 뚜벅뚜벅 두는 스타일이에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좀 거북이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 뚜벅뚜벅 따라가는 것을 이제 멈추지가 않습니다. 멈추질 않고 네. 정말 끈기 있게 가요. 그리고 계산이 상당히 정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제 불리한 바둑 역전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고 네. 유리한 바둑을 확실하게 굳혀야 될지를 알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최대 장점이 되겠습니다. 계속 그 같은 온도를 유지하면서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기풍의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안에서 집 내면 살죠. 근데 이렇게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아마. 좀 굴욕적인가요? 네. 이렇게 띄어서 둘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이 손을 빼더라도 이렇게 젖히고 파워하고 젖히고 후수로 잡으러 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때 도망가더라도 잡힐 똘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띄어서 안정감을 주느냐 네. 아니면 손을 빼고 다른 곳을 향하느냐.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바둑이 불리하다고 보면은 이런 데 들어갈 거예요. 붙이면 들여다보고 띄어서. 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둔 수의 의미는 지금 바둑이 괜찮다라고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자,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네, 백도 이제는 지켜야겠죠? 조금 더 욕심을 냅니까? 이게 저수는 좀 승부수 느낌인데요. 선수라고 강요를 하는 건가요? 네, 이제 받아주면 이제 두 군데 다 뒀잖아요, 큰 자리. 네. 이거는 이제 집으로 따라갈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상대 심리를 좀 읽은 것 같아요. 여기 띄어서 받아둔 것은 네. 좋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좀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 좀 윽박을 지르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여기가 흙이 먼저 들어가면은 백도 완벽한 형태는 아닌 것 네, 같은데요. 상당히 곤란한데 그래도 심리를 잘 읽어냈네요. 이거는 성공했어요. 보강을 한 점을 연결하면서 했다는 것은 좌변의 백돌 또 추후의 공격도 노리고 있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둬서 폭도 넓히고 압박도 하고 네. 이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네, 백도 이제 김기용 선수는 지금 계속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도 지금 안 받아도 되거든요. 들어가 버려도 되는데 지금 상대 심리를 봤을 때 안전하게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교환은 또 득을 본 것이니까요. 네. 또 너무 백이 하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키더라도 조금 더 이 백 쪽을 압박하면서 붙여서 갈 수는 없을까요? 붙였다는 것은 이제 늘게 되면은 득이 없습니다. 네. 끊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네. 단수를 치고
단수를 치고 이 과정에서 일단 흙이 모양이 상당히 좀 안 좋아져요. 전체가 이제 미생이 되죠. 오히려 네, 그래서 이런 싸움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군요. 그거를 이제 김기용 선수가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는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두었습니다. 인공지능의 그래프는 흙 쪽에 확실히 쏠려 있습니다. 네. 참 대국할 때 이 수도 중요하지만 이 대국자 간의 심리를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김기현 선수가 형세 판단이 상당히 정확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이제 계속 버텨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지켜서는 이것은 역전이 힘들다라고 보고 네. 계속해서 붙여가면서 좀 타이트하게 두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언제까지 받아만 줄까요? 사실 지금 반발해도 되거든요. 한 점 접히는 거는 감수할 수 있어요. 지금 반발하더라도 네, 그렇죠. 가네요. 네, 하나만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그러나 바로 움직여도 이거 붙이면 띄어서 이 돌이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죠. 네. 이렇게 젖혀서 들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봉쇄를 당하게 되면 더 급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요. 네, 상당히 깝깝하거든요. 네. 흙이 젖히는 교환을 해두고 그 다음에 우변 쪽으로 향하는 것은 오히려 우변 싸움에 더 해가 될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교환이 돼 있고 싸우게 되면은 이거는 백돌이 조금 더 온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 백돌이 왔다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씌어가는 것이 이제 가능해진다는 뜻이 돼요. 이 돌이 없을 때는 뭐 뛰어나가면 봉쇄가 될 리가 없잖아요. 네. 자, 귀로 붙여갔습니다. 이건 귀살이만 하겠다? 여기 젖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근데 귀살이는 하는데 네. 이 정도면은 별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집으로 좀 한 건데요. 이쪽에 자연스럽게 이제 굳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네. 끊을 생각인가요, 혹시? 오히려 활용의 목적으로요. 네, 뭔가 귀살이보다는 이 편이 더 나을 것 같거든요. 끊어가게 된다면 뭐 이제 늘면은 이제 이렇게 치고 늘어서 활용을 하는 거죠. 네. 좀 귀가 크게 들어가진 않았나요? 귀요. 네, 네. 귀는 확정가로 변하긴 했습니다만 이러고 반발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좀 응원군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중에 맞고 나서 이런 식으로 패로 하는 것도 남아 있어요. 활용을 좀 할 수 있죠. 네. 근데 백이 끊을 때는 이렇게 넣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아요. 활용을 좀 적게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귀를 차지하는 흐름인 것 같죠? 귀 쪽으로 가네요. 귀에서 뺏어낸 실리가 사실은 이한점 제압당하면은 뭐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백만 두터워진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만족스러운 진행이 아닙니다. 김창원 선수는 최대한 변수 없이
집으로 이기고 싶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전투에도 가능한 전장인데 알기 쉽게 집으로 앞서 나가서 골인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느껴집니다. 제가 연구생 때 김창훈 선수와 같은 도장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보다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때도 참 그 기풍이 네. 침착하고 실리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는 좀 정반대였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본인은 어떤 기풍이신가요? 저는 좀 전투를 좋아해요. 치고받고 네, 싸우는 전투를 그런 전투. 좋아하고 네. 김창훈 선수가 가지고 있는 걸 저는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 중반에 좀 전투를 좋아하다가 이제 마무리되면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그런 기풍이었어서 복귀를 받을 때 그런 부분 항상 이제 지적을 받았었죠. 네. 한마디로 화끈한 기풍. 네. 참 김창훈 선수가 기풍도 그렇지만 실제 성격도 말수도 거의 없고요. 네. 조용조용한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요. 네. 김창원 선수가 이제 95년생이죠. 네. 95년생이고 2015년에 그 세계바도 아마 선수권 대회 우승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원래 그 아마 국수전 우승자가 나가는 대회예요. 네.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이제 나가는데 김창원 선수가 그때 아마 국수전에서 공동 3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4강에서 탈락을 한 거죠. 네. 근데 그때 우승했던 송지훈 선수가 갑자기 입단을 하더니 네, 홍모지 선수가 또 입단을 하고 네. 공동 3위한 박재근 선수가 또 입단을 해버려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갑자기 그 대표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렇네요. 또 그런 운이 따르면서 또 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차지할 수 있는 행운이 뒤따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기회를 네. 잡아서 우승까지.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회와. 그렇습니다. 치받아서 두네요. 좀 집으로는 이제 흙이 늘어서 받게 되면 좀 아쉽지만 선수를 뽑고 이제 두겠다는 거죠. 이렇게 늘거나 뭐 이렇게 늘거나 이게 받지 않는다면 치중을 가고요. 이을 수밖에 없죠. 막으면 이제 끊어서 단수에 몰리기 때문에 있게 되고요. 얼핏 보면은 비계 형태가 되어 보이지만 대개는 이렇게 둬주면 비기예요. 네. 그러나 찝어버리면 못 젖히죠. 끊기면 양자충이고 네. 있게 되면 유가무가로 잡히게 됩니다. 잡혔죠? 네. 네, 옆으로 늘었네요. 어차피 지금 넘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잡으러는 못 갑니다. 네. 네, 그러나 이제 밀었을 때가 조금 기분이 안 좋죠? 이제는 넘는 것이 안 네. 된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넘는 것이 그 과정에서 너무 출혈이 크기 때문에 네. 네, 이거는 너무 많이 깨졌죠, 그 네. 집이. 그리고 여길 나가면 또 이쪽 나가는 것도 생기고 이거 좀 난리가 납니다. 이건 안 되고요. 보강이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구부리게 되거나 뭐 그냥 살거나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최대한 넓혀서 네, 삶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김기용 선수는 이제
마지막 희망은 이제 이쪽밖에 없어요. 이쪽의 베개 형태를 최대한 부풀리면서 이제 큰 집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이쪽이 아직 미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10분 활용해서 추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기사들이기 때문에 좀 접전이 이루어진 곳마다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지금 변수는 우상귀의 흑돌, 좀 아직 미생인 저돌을 이용해서 중앙을 어떻게 차지를 하느냐. 그것이 이 바둑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확정가로는 흑이 확실히 앞서 있고요. 백은 이제 이쪽이 얼마만큼 집을 내야 되는지 계산을 해봐야겠죠. 네. 저희도 같이 해본다면 10, 20, 34, 48, 50, 65집이 흑이 확정가가 되겠고요. 서른 집, 30셋. 그 이쪽 빼고 흑이 32세 집이 많아요. 그렇다는 것은 백은 25집 이상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네. 정말 정말 약하게 가네요. 강한 선택이었다면 어디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한 줄, 두 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르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가면 되니까. 근데 이 수는 정말 소위 말해 이거 이겼습니다. 네, 그 수가 등장한 거예요. 25집은 이렇게 되면 좀 나을 것 같거든요. 10, 20, 24, 5집 나왔는데 흑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데서 선수하고 집도 불고 흑돌이 오게 되면은 공격하면서 또 집으로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정도라면은 우세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겠다. 김차원 선수의 형세 판단이 느껴집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본인의 이제 끝내기 실력을 믿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끝내기가 약하다고 스스로 느끼는 기사들은 좀 수읽기와 전투로 끝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김차원 선수의 수법을 본다면 조그만한 우세를 지켜낼 자신이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김창훈 선수의 기풍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 자리도 네, 정수로만 두어가네요. 괜찮은 자리입니다. 네. 뭔가 압박할 생각이 별로 없네요. 네. 그저 상변집이 불어나는 것을 견제하고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백이 반대로 가면 또 좋잖아요. 집도 늘어나고 흑이 오니까 이제 이쪽에 발전 가능성이 더 생기고 네. 차후에 입구자로 간다면 여기도 거의 선수성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많이 깨지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김기용 선수도 마음이 급할 텐데 무리하지 않네요. 한 칸만 뛰면서 사실 저 수도 좀 유리할 때 두는 느낌의 수거든요. 김기용 선수도 서두르지를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 흑이 이런 식으로 날일자로 오게 돼서
공격하면서 집이 불어나는 것을 이제 견제하는 한 수거든요. 뭐 한 수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 수인데 네. 뭔가 좀 불리하니까 뭐 이쪽을 먼저 공격을 엿본다든지 아니면은 글쎄 어디가 있을까요? 마지막 하나, 둘, 그게 근데 너무 단단해서 뭔가 다른 곳에서 그리고 해볼 만한 데가 별로 없네요. 네. 찔러두고 건너가겠다라는 생각이겠습니다. 아,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붙여서 두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끊어서 이 찔러둔 교환 덕분에 이제 단수를 쳐도 뭐 끊을 수도 있고요. 네. 늘기만 하더라도 못 들어가죠. 네. 흑도 견제를 하는 정도로. 그렇다고 흑도 차단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입구자로 들여다보는 것은 좀 무리가 되겠죠? 이거는 갑자기 바둑이 묘해집니다. 지금 네. 이거 갑자기 서로 다 맞끊고 싸우게 되면요. 네. 네, 이거는 갑자기 뭐 이제 그 전에 우세는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5대5 승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김연 캐스터는 저렇게 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깊은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네, 그 자리 괜찮습니다. 집으로도 가치가 있는 자리고요. 네. 백의 안영을 지금은 파워하는 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흑돌들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오게 되면은 공격을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백도 지금은 중앙 쪽 뭔가를 정리를 하는 수법을 찾고 싶어요. 뭐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은 엄청 잘 됐죠. 네. 그게 이제 반발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뭐 막상 끊어가게 되면은 또 머리가 아파지잖아요. 네. 가죠. 그 전에 흑도 날일자 교환만 되어 있었더라면 조금 더 응원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네, 그렇죠. 조금 아깝다고 보고 아낀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그 교환을 할 찬스가 만만치가 않아졌어요. 급해진 의미가 있습니다. 네, 지금 초읽기에 진작 몰려쳤죠. 여기서도 순순히 받아줄 수 있을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디죠? 여덟, 아홉, 아, 그렇게. 이거는 붙여갈 수가 있거든요. 뚫게 될 때 여기가 약점에 좀 노출되어 있어요. 아, 네. 이 요석입니다. 따야 되거든요. 단수를 치고 사실 이렇게만 둬도 되게 잘 됐어요. 상당히 깔끔하게 됐죠. 네. 뭐 나가는 것까지 되면 더 좋은데요. 단수를 치고 이건 조금 복잡해지죠. 이으면 이제 씌우는 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돌려치게 되고요. 네. 근데 어떻게 변화가 되더라도 방금 그림은 되게 괜찮아 보입니다. 먼저 압박을 하는데요. 김기용 선수는 그곳을 먼저 뒀는데 흑에게 받아달라고 강요를 하고 중앙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한 작전이군요. 이게 근데 100% 선수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뛰게 된다면 잡으러 가려면은 이렇게 둬야 되죠. 근데 흑은 여기서 한 점 만들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아, 백은 이쪽 중앙으로 둬서 이렇게만 먼저 파워할 수 있다면 이건 상당히 위험해져요. 네. 두 집 나가기 만만치 않죠? 그러나 이제 여기 뒀을 때 흑은 살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
이 두 점을 포기하고 네. 셋, 그렇다는 뜻은 지금 장면에서 한 칸이나 뭐 날일자 등을 여덟,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런 뜻이 됐습니다. 붙였는데 이거 혹시 들여다보고 어, 그동안 계속 착하게만 두던 김창호 선수가 약간의 빈틈을 보인 느낌인데요. 이것도 백도 분명히 리스크가 큰 작전은 맞습니다만 고려해 볼만 했거든요. 왜냐면 살아야 되는데 이게 선수예요. 이 전투 잡으러 가는 거 안 됐습니까? 좀 시끄러워질 뻔 했었는데요. 김기용 선수도 받아둡니다. 이거 찬스였던 것 같은데 네. 약간 아쉽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그 교환을 했다는 것은 김창호 선수도 보강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이건 손 빼겠다는 거죠. 네. 이 교환이 되니까 여기까지도 다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아까는 이렇게 되고 나서 교환하면 백은 무조건 잡으러 가는 선택을 했을 텐데 네. 미리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유유히 살면 됩니다. 그렇네요. 김기용 선수 좀 아쉬운데요. 뭔가 최후의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었거든요. 물론 백이 형태가 안 좋아서 생각을 안 한 것 같은데 이거는 흑입장에서 좀 쉬워요. 그냥 그저 차분히 따라가겠다. 정말 침착합니다. 저 같으면은 좀 초조해서 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 못 하거든요. 그런데 김기용 선수는 그게 돼요. 그냥 지금 불리한 국면을 견디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아요. 정말 마음이 급해서 무리하게 되는데 참 추격하는 스타일도 기풍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네.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갑니다. 넷, 추격이라고 하면은 왠지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네. 전혀 서두르지 않고 또 김기용 선수처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거북이처럼 꾸준히 끈기 있게 두어간다면 또 끝내 역전에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의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뭐 동화책에 나오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해가지고 토끼가 낮잠 자다가 이제 역전당하는 네. 그런 이제 동화가 있는데, 근데 상대가 방심 안 하고 그 우세를 계속 빡빡하게 유지를 해버리면은 하나, 둘, 사실 역전할 빌미조차 못 잡고 질 수도 있어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 약간 추위를 타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건가요? 어떤 네. 것이 두려워서 저 교환을 하는 것일까요? 이게 뭐 찝는 수 같은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찝어서 단수치게 만들면 있는 순간에 뚫리는 것과 끊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되는 게 싫었던 것 같은데, 정말 안전하게 두어가네요. 네. 부분적으로는 약간 약수미가 있죠. 여기가 크거든요. 백이 먼저 두는 것과 흑이 먼저 두는 게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 10집 정도 되는 큰 자리거든요. 여길 누가 갈 수 있느냐도 이바둑의 큰 관건이 되겠네요. 백이 갈 수 있다면 하나, 둘,
이거는 순식간에 추격이 가능해지거든요. 그 정도로 큰 자리군요. 여덟, 아홉, 네, 흙이 갔습니다. 자, 여기 치받아둔 교환으로 아까 보여주신 백이 찝는 수는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이 수는 뭐 이렇게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받으면 장문이 되거든요, 이제는. 장문이 되어서 뭐 크게 큰일 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단수 치고요. 있게 되더라도 이게 뚫는다고 꼭 잡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흙이 이쪽을 결행을 하더라도 끊어서 양단수가 있잖아요. 네. 받아야 되는데 이쪽이 뚫려요. 집으로 많이 깨지죠. 아, 그렇기 때문에 백이 찝어서 이거 끊어가는 진행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네. 여기가 크거든요. 이렇게 생각보다 큰 자리예요. 기본적으로 늘게 되면 이게 미생이기 때문에 뭔가 신경이 많이 쓰이고요. 집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집, 여섯 집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텁고 큰 자리예요. 네. 김기용 선수는 여유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받아달라는 것 같은데요. 받아달라. 그럼 이러면은 끝내기로 많이 이득을 본 겁니다. 선수로요. 흙은 이렇게 받을 리는 없어 보이고요. 근데 또 묘한 게 이렇게 찔러 들어갔을 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받아야 된다면 이쪽도 아직 미생이니까 네. 약점을 통해서 뭔가 반전 노리는 것이고요. 그게 싫어서 이교환을 해버리면은 백이 형태가 또 깔끔하게 정리가 된 형태라서 또 이거는 또 흙이 또 악수가 좀 된 것 같고. 일곱, 김청원 선수 이러다 보면 잡힌 거 아닙니까? 이거 집으로 손해죠. 뭐 이쪽 약점이 좀 깔끔해졌다는 의미는 있는데 네. 어차피 백이 거의 못 노리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계속 신경이 쓰였을까요? 약간 손해가 되지만 마음 편하게 보강이 된 의미는 있고요. 네, 백은 잡아야죠. 그래도 뒤로 받는 것은 어차피 못 노립니다. 이 수는 마지막, 아예 아까 장문도 아니고요. 네. 그냥 약점이 셋, 깔끔하게 사라졌어요. 다섯, 여섯, 일곱, 네. 물러섭니까? 이제는 맛이 없습니다. 지금 한 집이 아쉬운 상황인데 네. 그래도 이건 있겠네요. 아까 이 형태가 이쪽에 선수가 들으니까 이렇게 정리되는 형태죠. 건너가는 게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백이 여기서 끼워서 끝내기를 하는 게 좋다는 것 같아요. 끼워 이어서 이쪽까지도 이제 들으니까 이 편이 집으로 오히려 득이다. 네. 그런 판단이 있었군요. 네. 네. 맞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한 칸 뛴 수가 정말 평범해 보이지만 흙 입장에서는 흙 입장에서는 일곱, 상당히 껄끄러운 의미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못 봤죠 지금은요. 남겨두고 우선 귀에 끝내기부터 하는데요. 찔러 들어갔을 때가 이때가 좀 네. 어렵네요.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네, 악수를 해주자니 좀 싫고 그냥 받자니 이게 약점이 미생이니까 네. 신경 쓰이는. 가죠. 네. 여기서 어떡합니까?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고 끊길 수는 없잖아요. 일단 이거 밀리는 건 안 돼요. 일단 네. 밀리면은 이게 대책이 없는 모양이 돼 버리는 게 막으면은 끊어서 완전히 흙
흙모양이 박살이 납니다. 지금 이건 안 되고요. 여긴 막아야 되는데 하고 막냐 그냥 막냐. 그냥 막을 수 있나요? 끊겼을 때 어떻게 타개를 하나요? 뭐 이런 거 선수를 통해서 이제 해야 네.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연결되죠. 두 개 선수 하면. 아, 근데 백이 이렇게 안 있고 뭐 이렇게 받는다든지. 네. 그럼 이쪽 선수 안 들으니까요. 아, 집어서 했어요. 안전하게. 그렇죠. 믿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지금. 이거 완전히 백이 득보는 그림인데요. 밀고 있는 게 가능하니까 이거는. 여기가 완전 얘기가 달라졌어요, 지금. 이건 한 건 했습니다, 지금. 김기용 선수. 인내를 했던 게 지금 일단 1차 결실을 맺었습니다. 네. 또 한 번 손을 돌렸기 때문에 이 정도의 손해는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손해가 아프긴 아파요. 네. 마지막. 하나. 이거를 하나 먼저 끊는 게 수순인지 끊어놓고 이어야 100% 선수거든요. 여기 당하는 건 괴로우니까. 아, 근데 그냥 있는 것은 이 한 점을 버려도 되니까 여기를 밀고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집으로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근데 교환을 안 하고 네. 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받아준다면 끊어놓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괜찮은데 네. 흙이 안 받을 것 같아요. 이거 끊으면 여기 하나 더 밀어버리고 받아버리면요. 네. 실속 다 차렸어요. 이거 끊어놨어야 되는데요, 김기훈 선수. 받아줘요. 받아주네요. 그러면 또 통하는데요. 이건 통했죠? 좌상기 막을 수 있잖아요, 지금. 네. 이득 잔뜩 받는데요, 지금 백이. 이게 뚜벅뚜벅 이게 추격이 가능합니까, 지금? 반면 10집 이상으로 보였는데 네. 이게 또 김기영 선수의 장점인데요. 네, 지금 주특기가 지금 발휘가 되고 있어요. 조금 여기 뭔가 이득 볼 만한 게 없을까요? 조금만 더 하면 뭔가 역전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창원 선수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돼요. 지금 여기서 한 방 제대로 먹었습니다. 둘. 셋. 김창호 선수도 네.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네. 조금씩 일곱. 물러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냥 막았어요. 자, 이제는 더 이상 여유를 부리면 안 될 것 네, 같은데요. 여유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여기 하나 턱 응수타진 한번 해보고요. 집으로 버티려면 잡아야 되는데 네. 젖혔을 때 이거는 이거 이야기가 달라지네요. 못 막죠? 네. 끊기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 딱 굴복시키면 이걸로 두 집 일단 득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을 정리하는 것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막는다든지 아니면 글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가 조금 애매한데요. 어찌됐건 이쪽 정리하는 게 깔끔해 보입니다. 네. 그쵸? 노련하게 득을 봅니다. 이렇게 붙임을 당하면 지금 치면은 여기 들여다보는 게 선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선수라고 하더라도 끊기는 약점이 생기잖아요. 근데 받으면 사활이 걸리니까. 네. 다시 말해서 이 붙일 때 두 점 못 살립니다. 못 살리니까 그런 것도 좀 깔끔하게 정리할 겸 모양이 근데 막는 것도 조금 마음에 들진 않네요. 여기다 하면 뭐 깔끔한 게 없을까 여기가. 생각보다 이게 모양이 네. 모양이 딱 눈에 보이는 자리가 없어서 네. 고민이 되는데요.
뭐 딱 이거다 싶은 게 없어요 지금. 네. 하나씩 하나씩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 그냥 사람이니까. 네. 아 진짜 정말 냉정하네요. 정말 냉정하네요.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두네요. 네. 그 의미가 있는 게 이두롭섬 자체로 이 꼬부리는 게 선수예요. 젖히고 빠져버리면 막을 때 이제 건너갈 수가 있잖아요. 이 돌이 있으면. 근데 이 자체가 이 수가 자체로 큰 자리잖아요. 5집짜리니까 이 수가 정말 소극적으로 느껴지지만 끝내기를 지금 겸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지금. 네. 어설프게 둘 바에는 확실하게 살아두고 이거 선수로 안 당하자. 네. 마지막. 하나, 둘, 지금은 이제 끼어서 있는 거, 뭐 여기 단수 치는 것 여섯, 일곱, 여덟. 이런 것들 좀 보이고요. 시간 연장을 하면서 끝내기 수순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뭔가 옆에 바둑이 끝나는 소리가 네. 들리죠? 지금 돌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1국 장고대국이 끝이 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 바둑이 김창원 선수가 앞서 있긴 합니다만 큰 차이 아니라서 아직 모르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네, 만약에 김민석 선수가 승리를 거뒀다면 네, 1대1이고 김기용, 김창원 선수의 바둑이 이제 결승전이 되는 거예요. 자, 삼지명 맞대결. 자, 랭킹도 비슷한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올 3월에 펼쳐졌던 용성전 예선에서는 김민석 선수가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요. 김민석 선수의 승리네요. 네. 자, 1국 장고대국에서는 수련 합천의 김민석 선수가 홈앤쇼핑의 최원영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스코어는 1대1이 되었습니다. 네, 뭔가 화끈한 전투 바둑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민석 선수 올 시즌 첫 승리를 신고합니다. 네. 올 초에 이어서 이번 퓨처스 리그 1라운드 4경기까지 다시 한번 최원영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상대 전적 2승으로 앞서 나갑니다. 네, 김민석 선수의 승리가 더해져서 스코어는 1대1, 이국 장고대국이 승부판이 되었습니다. 재밌게 했는데요. 김기호 선수가 꾸준히 추격하는 흐름이었는데 역전까지는 계속 안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쪽 중앙에서 정말 처리가 잘 됐어요, 백이. 그래서 그 차이를 좁힌 것만은 분명합니다.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쪽 8집, 12, 14, 16, 20집입니다. 30, 40, 6. 네, 흙집이 약 70집 정도 나네요. 네, 70집 정도. 100집은요. 10, 20, 28, 30, 34, 50, 56, 57. 이거 뭐 부족한데요. 아직인가요? 네, 부족해요. 이게 미세하게 추격하는 느낌도 아니에요, 지금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금은 뭔가 여기서 확실히 득점을 해서 네. 10집 안쪽으로 들어왔을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가 않네요, 지금. 김창훈 선수도 좀 물러나는 듯하면서도 밸런스를 맞춰 나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게 좀 신기하네요. 네. 뭔가 확실히 좀 물러나는 느낌이었는데 당한 느낌. 그러나 그 우세 격차가 거의 좁혀지지가 않았어요. 네. 또 끝내기로 여기 입구자 한 칸 뭐 이런 식으로 좀 득점한 것이 이 중앙 손실을 만회한 것 같고요. 정말 침착하네요. 정말 김창원 선수 바둑. 두 선수의 바둑이 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네. 기풍 자체가 상당히 흡사해요. 보통 이렇게 계산력 좋고 끝내기 강한 선수들 간의 대결에서는 초중반 우위를 잡는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오히려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상대가 무대를 잘 안 만들어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엄청나게 흔들어가지도 잘 못하거든요. 그런 스타일이 오늘 네. 김기호 선수도 그렇지만 무리해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 뚜벅뚜벅 쫓아가는 거죠. 넷, 다섯, 여. 이쪽 형태가 나중에 약간의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 건너붙이고 먹여칠 필요도 없죠. 먹여치고 늘고요. 살리게 된다면 끊고 받아야죠. 이러면 먹여치고 빠져나가는 게 좀 있어요. 이거는 바로 역전이죠, 단박에. 네. 자충이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끝내기 하는 게 좀 숨어 있네요. 이렇게 붙였을 때 흙은 끊지 못하고 네. 연결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까지 아주 여기까지도 끝내기로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끼어 있지도 못했네요. 결국 찬스가 없었을까요? 이런 거 잡은 걸로 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끼울 수가 없는 게 흙이 미리 빠져났기 때문에 건너가 버려요. 이미 찬스가 없는 것이죠. 네. 백이 막으면 흙이 바로 막아서 네. 그러니까 여기가 끝내기 방기하고요. 다 집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됐다고 봐야 되니까 10집이 난 거죠. 여기까지. 다섯, 원래는 끼어 이었더라면 여섯, 5집, 대여섯 집 나는 자리였는데 네, 흙이 역끝내기로 크게 했습니다. 홈앤쇼핑 뭔가 좀 베일에 쌓여져 있는 느낌의 팀인데 막상 벗겨보니까 강하네요. 네. 김창훈, 김기범 선수는 사실 잘 이제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오늘 바둑 실력만큼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갑니다. 네. 김창훈 선수와 김기범 선수가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팀원끼리 좀 닮은 그런 공통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김창훈 선수는 확실히 집바둑이네요. 네. 그러니까 김기범 선수는 약간 좀 기교도 부리고 그런 네. 스타일이긴 해요. 음. 집을 좋아하긴 합니다만. 근데 김창훈 선수는 정말 오늘 바둑 보니까
뭐 기교도 안 부리고 정말 정수일변도로 네. 집으로만 가는 네, 그런 스타일입니다. 김기범 선수는 기본적으로 실리를 좋아하지만 또 싸움이 일어날 때는 마다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네. 김창훈 선수는 상대가 그렇게 도발을 해와도 네,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안정적인 수를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실전적인 내용을 보여줬고요. 네. 이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김기용 선수 하면은 그래도 실력이 입증된 그런 선수인데 그렇죠. 그런 선수를 상대로 한 번 잡은 우세를 놓치지 않는다.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실력자임을 이제 입증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김기용 선수는 바둑 리그에서도 활약을 한 바가 있는 잔뼈가 굵은 선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의 존재를 최규봉 감독이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네. 참 네, 재밌는 요소가 되겠네요. 사실 좀 베일에 쌓여 있으면 네. 그동안 보여준 게 별로 없으면 이게 마지막. 잘 모르는데 네. 제가 앞서 김창훈 선수와 연구생 시절에 같은 도장에서 공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최규병, 네. 네. 그 감독이 김창훈 선수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는 게 그렇군요. 네. 유창혁 도장에서 공부를 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다 해결이 되네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 프로 기사들의 김창훈 선수에 대한 그 정보가 없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네네, 그렇죠. 다른 네. 팀 감독들은 알 수가 없죠, 사실. 네. 그리고 도장마다 그 학생들이 뭐 오는 시기가 또 다 다르잖아요. 네네. 공부하는 시기가 다 다른데 김창훈 선수는 굉장히 또 오래됐어요. 아. 네, 어린 시절부터 네, 입단할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한 도장에서 네.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 과정을 모두 최규병 구단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김기현 선수 좀 힘들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절레절레. 왜 역전이 안 되지? 그렇죠. 네. 네, 역전은커녕 추격도 잘 안 되네요.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추격이 안 되지? 네, 의문을 품고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철통수비네요. 김창원 선수가 네. 마지막. 정말 단단하게 그냥 셋. 넷.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창원 선수가 퓨처스 리그 첫 데뷔전을 치르게 되었는데 김창원 선수도 많은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긴장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인의 모습을 100%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네. 상당히 침착한 모습,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마지막. 저희가 이제 중반부터 봤잖아요. 네. 중반부터 봤는데 다섯. 그때 이미 우세한 상황이었고 여덟. 근데 그 우세만큼을 끝까지 지금 지켜내고 있어요. 뭔가 좀 물러서는 듯한 그리고 좀 손해보는 듯한 느낌도 중간중간에 있었으나 네. 의외로 손해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이럴 줄 알았으면은 김기용 선수 여기 붙였을 때 뭔가 좀 반격을 좀 하면서 최후의 승부를 걸어가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아마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마무리가 깔끔할 줄은 김기용 선수도 잘 모르니까요. 김창호 선수에 대해서. 네. 네, 묘한 데를 갈라가죠. 여기 굳이 가를 이유가 없는데 둔다는 것은 여기 약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백대마가 좀 신경 쓰였다.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여기 또 크게 끝내기로 득점하는 겁니다. 이렇게 끊고 있게 되면. 뭐 이런 거 붙이고 괴롭죠? 이어야 네. 되죠? 뭐 이것도 찝고 또 득점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차하면 한 점 살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이 형태가 여기를 두게 되면 끊으면 이렇게 콕 집어버려서요. 네. 못 있죠? 여기 끊기니까. 뭐 이런 것도 네, 할 수도 있고요. 네, 뭐 겸손하게 그냥 이 정도만 해도 괴롭습니다.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또 끊겨서 끝내기 당하죠. 네. 그 길로 가네요. 자, 여기서도 끝내기 수단으로 또 한 점을 살리는 끝내기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김창호 선수는 두터운 끝내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뭐 그런 기교 안 부릴 줄 알았어요.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신 것 같은데요. 어떤 좀 기교 부리면은 여기를 하나 딱 두고 있게 만들고 그때나 쏙 둬서 네. 이런 것을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네. 비교한 만큼 이제 이득이니까. 그러나 지금 아마 미세하거나 불리했다면 분명히 그런 수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다섯, 근데 지금 형세는 일곱, 전혀 그런 형세가 아니죠. 네. 아홉, 사고만 안 나면은 무난하게 골인을 할 수 있으니까 김창호 선수가 정말 정확하게 형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승리를 하게 되면 올해 10승 4패 상당히 좋은 흐름을 네, 계속 가져가는 것이고요. 김창호 선수 뭐 잘하면 이 바둑리그에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언제든지 퓨처스 리거는 이 바둑 리그에 등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리그에서 성적 그리고 대국 내용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지막, 그렇습니다. 지금 홈앤쇼핑 셋, 퓨처스리그 1지명이지만 네. 여섯,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면은 바둑리그에 등판시키죠. 네. 바둑 리그는 5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기 때문에 한 명씩 컨디션이 안 좋은 선수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무조건 나오죠. 네. 그럴 때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퓨처스 리그 선수 꼭 필요한데요. 이게 기보가 남고 이제 방송이 남고 네. 이제 선수들의 모든 데이터가 남기 때문에 각 팀의 감독들은 다 그런 것을 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계속 좋은 내용의 바둑 그리고 승리를 이어간다면 이거는 감독이 당연히 혹하겠죠. 네. 이거 등판을 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오더 전략을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둑 리그에서 일지명의 선수가 예를 들어서 뭐 세계 대회 일정 때문에 뭐 다른 대회 일정 때문에 좀
좀 오더에 이름을 못 올리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퓨처스 리그의 선수가 또 그 역할을 해줘야 되지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5명의 선수가 대국하기 때문에 한 명 부진에 빠졌을 때 그 자리를 메워줄 수 있는 선수가 꼭 필요한데요. 그럴 때 그 자리를 메워주고 또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동안 그 부진을 겪고 있는 선수는 그 컨디션을 회복하고 그렇게 계속 이어진다면은 팀에서는 엄청난 장점이 되겠죠. 네, 또 그리고 자체 팀 내에서도 내부적으로 또 경쟁하는 의미도 있어요.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바둑리그 4, 5지명은 항상 불안하거든요. 네. 그 등판 기회를 잃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퓨처스리거 선수들은 네. 반대로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등판을 해서 이겨봐요. 바둑리그 선수에게. 네. 그러면 뺄 수도 없잖아요, 지금. 네. 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질 때까지. 그러다가 바둑리거 선수가 되는 거고, 다음 해에는. 네. 그러니까 이게 퓨처스리그가 네. 5. 이게 신예 그 기사들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반드시 뽑혀야 되는 리그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있는 네. 수순을 밟을 수가 있거든요. 엄청 중요한 무대죠. 또 1라운드에서 홍기표 선수가 바둑 리그 오더에 이름을 올려서 3지명인 허영호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네, 홍기표 선수야 뭐 워낙 그동안 보여준 게 있으니까 네. 검증 절차 없이 바로 그냥 투입시킨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좀 잘 알려지지 않는 이런 신예 선수들은 보여줘야 됩니다. 본인이 그렇습니다. 보여줘야만이 네.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근데 오늘 김창원 선수는 확실히 보여줬고요. 김기범 선수도 마찬가지고 네. 김민석 선수도 그런 거죠. 이런 좋은 모습이 쌓여갈수록 이제 바둑리그 등판 기회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또 많은 선수들이 퓨처스 리그를 통해서 바둑 리거로 성장하는 케이스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네, 그렇죠. 물론 바로 이제 바둑리거 선수로 뽑히는 선수도 분명히 있는데 네. 일단 입단 초기 때는 퓨처스 리거로 많이 활동을 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밟아서 바둑 리거로 뽑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다른 대회에서 활약을 하던가요. 뭐 네. 세계 대회나 국내 기전에서 뭐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뭐 퓨처스 리그 건너뛰고 갈 수도 있는데 그건 쉽지가 않으니까. 네, 김기용 선수는 끝까지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네. 네, 마지막으로 개갈 한번 해볼게요. 백집이 65집 정도 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집 셋, 76, 반면 10집 다섯, 언저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덟, 아홉. 계속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네요. 네.
김기용 선수가 사실 원조 그 신인의 왕이었거든요. 2004년에 입단을 해서 2008년에 이제 양대 신예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비시카드배와 신내 십걸전. 네. 그게 신예들의 이제 등용문이 되는 그런 기전들이었는데 마지막 2008년에 두 기전 모두 석권을 했어요. 넷 다섯 그러면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고 네. 미래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망주 한국 바둑을 이끌어갈 그런 기대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죠. 그러나 생각보다는 그 이후에 크게 뭔가가 없었고 한 방을 터뜨리는 모습보다는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선수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바둑리그에서 제 몫을 이제 묵묵히 해내는 그런 느낌의 선수로 갔죠. 네. 든든한 허리 역할을 쥐고 태웠었는데요. 뭔가 기대는 최소 바둑리그 뭐 이제 이지명 이상을 유지하고 이제 그런 기대 세계대회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는. 왜냐면 다 그때 당시에 그 신예 대회가요 다 거쳐간 그런 무대예요. 뭐 이세돌 구단도 당연히 거쳐간 무대고 네. 둘 송아지 삼총사 뭐 이제 다섯 여섯 일곱 그런 등용문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해 두 개 다 우승을 해버리니까 하나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김기용 선수 마지막 뭔가를 하려는 작업인데 이게 아까와는 다른 게 이쪽이 네. 다 연결돼 버려서 배석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게 끊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돼서요. 여기 먹여칠 때 그냥 이렇게 있고 이건 잡을 때 뭐 이미 연결되는데요. 뭐 네. 네, 의미가 없죠 지금은. 차단하죠. 아마 던지기 전 마지막 수순이 아닐까 싶어요.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교환이고요. 네, 지금 수순이 이어지고 있는데 흑 입장에서 크게 걱정스러운 변화는 없습니다. 일단 제가 그 전체팀 그 전력을 봤을 때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합천 팀이 강하고 홈쇼핑 팀은 조금 약체로 평가를 했었는데요. 데이터를 완전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1라운드부터 좋은 모습으로 승리를 거둬준다면은 재평가 받아야겠죠? 네, 지금은 사실 검증된 그런 선수들이 많은 팀은 사실 뭐 홍기표 선수가 있으니까 화성시도 이제 강팀이라고 봐야 되고 네. 뭐 정관장 진단도 이제 안종 선수가 이제 일지명으로 정말 든든한 역할을 해줄 테니까요. 네. 거기도 강팀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뭔가 홈앤쇼핑은 딱 축이 없다고 느꼈거든요. 축이
핵심 축이 없다고 느꼈었는데 네. 여기 있었네요. 김창훈 선수가 그 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홍기표 선수가 일지명으로 제일 먼저 선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호민쇼핑의 김창훈 선수가 두 번째로 일찍 선발이 되었습니다. 네. 뭐 홍기표 선수야 뭐 퓨처스 리그 깡패거든요. 퓨처스 리그만 뛰면 뭐 항상 다승왕하니까 네. 올해도 뭐 최소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2017 시즌 우수 기사상을 받은 홍기표 선수입니다. 또 작년 2018 시즌에서는 송규상 선수가 우수 기사상을 받으면서 올해는 바둑 리거로 성장을 했다고요. 네. 송규상 선수가 이제 사이버 오로팀 오지명으로 발탁이 되었죠. 네. 그동안 이제 98 친구들이 이제 98년생이거든요. 송규상 선수가. 네. 98년도 친구들이 먼저 바둑 리그에 입성을 하고 이제 송지훈, 박하민, 박건호 이 선수들과 절친이거든요. 네. 근데 본인은 이제 한 발 뒤처진 느낌이 있었을 테니까 네. 뭔가 좀 아쉬움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번에 바둑 리그로 발탁이 되면서 중요한 기회를 잡았고 본인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네. 5, 6, 7, 좋은 자극제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중앙 잘 봤어요. 이게 뭐가 숨어져 있었냐면은 김기용 선수가 여기 뭐 억지로 끄는 게 얼핏 보면은 뭐 찌르고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네. 연결되어 보이는데 이거 안 뒀으면은 여기 찝는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게 되면은 네. 여기를 빠져나가고 받아야죠. 그리고 찌르게 되면 끊어야죠. 네. 근데 찝는 게 선수라서 빠져나가면은 이게 잡혔거든요. 마지막 노림을 가지고 이제 수순을 이어갔었는데 그것을 딱 지켜내자 김기용 선수가 포기를 네. 했습니다. 자, 마지막 노림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김창훈 선수가 안정적인 모습으로 승리를 지키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이국 장고대구 호민쇼핑의 김창훈 선수가 수려한 합청의 김기용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자, 1라운드 4경기 호민쇼핑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일지명 맞대결 자존심이 걸린 대국이었는데요. 자, 1대1 상황에서 김창훈 선수의 승리로 호민쇼핑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이번 1라운드 4경기 모든 판이 지명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한 판 한 판 정말 긴장감 넘치는 바둑이 이어졌는데요. 네. 자, 마지막으로 끝난 대국 일지명 간의 자존심 매치 김창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랜 또 경험이 있는 김기용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번 승리로 김창훈 선수의 이미지가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원래 이미지가 자체가 없었잖아요. 네. 어떤 이미지인지를 모르니까. 네, 확실히 오늘은 이제 김창훈의 발견이라고 봐야 되고 네. 본인의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준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창훈 선수의 승리로 호맨쇼핑이 수련 합천에게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1라운드 4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저희는 이어서 2라운드 4경기에서 인사를 드릴 텐데요. 2라운드 4경기는 정관장 황진단과 수련 합천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